시네필은 아니지만 이화. 하이를 봤다. 안녕하세요, 은주씨. 안녕하세요, 다비씨. 지난주엔 저희가 캐롤을 봤죠? 네, 캐롤 봤어요. 지난주 저희 한 줄 평이 어떻게 되죠? 저의 한 줄 평은 저는 9점 줬고요. 뭐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Carol is original. 네. 그리고 8점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네필도 아닌데 저희끼리 이렇게 평을 딱 내버리고 끝내면은 아쉽잖아요. 네. 저희가 평론가도 아닌데 아쉬우세요? 아쉽다기보다 약간 건방져 보인달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해요. 피드백을 주실 분들. 그래서 좀 메일 좀 주셨으면. 네, 청취자분들 저희가 뭐 말한 한 줄 평에 대해서 야, 너네 영화 잘못 봤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거를 수정해주고 싶으시거나 혹은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거나 저희가 잘못된 사실을 뭐 교정해주고 싶으시거나 저희가 매번 다음 영화 예고를 하잖아요. 네네. 다음 영화에 SNS 한 줄 평에 내 평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메일을 네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주소 좀 부탁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notacinephile@gmail.com입니다. notacinephile@gmail.com이요. 아, 네.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 거예요. 네, 뭐 영화에 관련해서 닉네임이나 본명도 상관없고요. 거기다 이제 한 평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다. 그리고 한 줄 평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SNS 평으로. 네네. 지인평으로? 지인평으로? 네네. 저희 지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희가 뭐 고를 수 있는 처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없는 거죠, 그냥? 아마 뭐 처음에 초창기에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을까. 계실까, 사실. 보내주세요, 꼭.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나 간지러워. 해시태그, 소통. 시네필은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아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이를 봤죠. 아, 근데 왜 저희가 하이를 보게 됐을까요? 하필 또 캐롤 다음에 뭐 같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퀴어물 그렇죠. LGBT 영화죠. 네네. 완성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전 그 재미는 있게 봤어요. 어떻게? 네. 재미는 있지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4시간 때우려고 보는 건 괜찮은데 남들한테 야, 하이 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영화? 근데 왜 이거 보자고 하셨어요, 다비씨? 제가 근데 왜 보자고 제가 왜 이걸 하셨어요? 보자고 했냐면 저는 이게 괴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영화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좀 독특했던 영화들을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를 고른 건데 네. 사실 괴작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아, 괴작은 약간 무서운 집 이런 영화들이 괴작이라고 불릴만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는 괴작이고 망작과 동의어는 아닌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이 영화는 망작이라기보다 그냥 영화 그런 거죠. 그냥 영상. 그냥 영상물 그런 건데 그래도 장진 감독의 영화잖아요. 네. 장진 감독은 영화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감독 5인 안에 드는 감독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오. 의외죠. 네네. 그 또 박찬욱 뭐 누구였죠?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봉준호 나머지 한 분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이 장진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학교 학생들은 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나. 뭐 코미디 감독이 흔하지 않으니까 된 것 같기도 해요. 초기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 초기작 팬들일 수도 있겠다. 아,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초기작이 뭐가 있죠? 초기작 이제 뭐 유명했던 건 킬러드레스다. 네. 아는 여자. 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때 흥행은 저조했지만 어쨌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영화들이 괜찮다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최근 초기작 3편 정도를 얘기해보자면 최근 후기작. 네네, 후기작들 2013년 하이일, 2014년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2015년에는 바라던 바다. 진짜 몰라요. 다 모르죠? 네. 그러니까 장진 감독의 입지가 약간 변화한 것 같아요. 연극은 지금 활발히 하고 계세요. 연극을 계속 하셨으면 지금 꽃의 비밀 네. 아직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셨었고
이제 얼음이라는 작품 또 하시고 연극에서 지금 되게 활발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극 쪽에서는 정말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으셨나. 장진 씨. 웬만하면 대단하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인 만듦새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네. 초기에는 나는 장진 팬이야 라고 말했던 분들도 이제 영화에 있어서는 나는 장진 팬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아, 네. 팬들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감독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분이 장진 음. 팬인데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장진 감독이 말했어요. 왜 자꾸 망할까요? 근데 그분이 장진 팬이었던 분이 그걸 보고 한탄을 하면서 왜 너만 몰라? 장진 감독은 그렇구나. 모르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거겠지. 알면 이렇게 만드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다작하셨어요. 그죠? 네, 20편이 넘는 연출작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셨네. 네. 그렇지만 대단하다. 제가 세어봤어요. 관객 수를. 누적 관객 수를 세어봤더니 한 14편 정도를 더하면 1000만이 넘더라고요. 1000만 감독 장진! 그러니까 한 편당 100만, 채 100만을 못 넘긴 작품들인 거죠. 2000만까지는 못 넘고요. 20작품을 다 더해도. 100만 넘길 줄 알았는데. 하이힐도 34만 명. 진짜 적네요. 네. 저도 제작비를 다 뽑았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장진 감독님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 본인이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연극과 뮤지컬로 번 돈을 영화판의 부흥을 위해. 아니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영화 네. 제작을 하기가. 그리고 투자가 들어서. 그쵸. 그리고 자기가 약간 평이 안 좋은데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또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것도 대단하긴 해요. 그죠? 네. 이젠 그만 연극에 전념하셔도. 좀 쉬셔도 네.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 하셔도. 아, 네.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하게 된 하이힐, 장진 감독의 하이힐은 좀 줄거리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차승원 씨 주연의 영화입니다. 네네. 차승원 씨가 주연인데 제목이 하이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트랜스젠더 워너비. 워너비라고 말해도 되나요? 여자로 성형을 하고 싶어 해요. M2F라고 하죠. 메일 투 피메일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하는 강력계 형사고 별명이 600만 불의 사나이일 정도로 상당히 일을 잘하는 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삶을 여자로서 살아나가고 싶어 라는 결심을 한 사람이죠. 네. 하지만 돈도 모자라고 지켜야 할 것도 많은 형사입니다. 갈등이 생긴 거죠. 네. 목표가 있지만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는 대신에 자신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며 여기서 그녀는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네. 여기서 그녀가 이솜 씨예요. 이솜 씨는 자신의 첫사랑에 쌍꺼풀이 없는 무쌍 눈을 똑같이 닮은 여동생이에요. 첫사랑은 또 자살을 했어요. 뭐 이런 약간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영화 전반에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차성원 씨가 주인공이시네요? 이번엔 네. 정지영 씨가 아니라. 정재영 씨 여장한 걸 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장진 씨가 이 역할도 정재영 씨에게 먼저 줬다고. 장진 씨가 그러니까 정재영 씨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말 최애 배우. 네네. 초기부터 같이 했는데 뭐 장진 씨가 말하기를 정재영이 죽으면 나는 영화를 그만두겠다. 뭐 거룩한 계보 찍으셨을 때도 이 영화로 정재영에게 나무주연상을 받게 해줄 것이다. 조폭 연기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정재영 받게 해줄 거야. 이런 각오가 가득 담긴 네. 그런 배우인데 이번에도 정재영 씨에게 배우로서 좀 더 한꺼풀 더 겹을 입혀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 연기를 할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근데 실패로 돌아갔네요. 우리 선의를 아마 찍고 계시지 않았을까. 아. 정재영 씨는 이미 이제는 엄연한 홍상수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이어서 이번에도 새로운 신작에 같이 참여하신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출연하셨었죠. 홍상수 있었던 것 주연은 같아요. 아니었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영 씨의 이런 행보. 정재영 씨? 저는 다비 씨가 사석에서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정재영, 홍상수한테로 도망가? 홍상수 아니 저 장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정재영 씨 홍상수 감독님한테 더 찰싹 붙어 계시고요. 아니 그래도 같이 하시겠지. 장진 감독님이 불평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정재영이 예전에는 가성비가 충무로에서 제일 좋은 남자 배우였는데 이제 몸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런 가성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가성비가 안 되나 봐. 좀 무섭다. 그쵸? 예전엔 그럼 가성비 따져서 캐스팅했나? 이런 생각 약간 들죠. 아무튼 이번엔 차승원 씨가 나오는데 네, 그럼 우리 이제 평론가 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평식 시내 21 기자 6점. 감상주의, 디딤돌로 때론 걸림돌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상주의라는 게 사실 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죠. 폭 내가 되고 싶은 것, 하지만 그게 될 수 없는 것, 이게 너무 슬픈 그런 비애를 가진 남자, 또 떠나야 하지만 첫사랑 때문에가 아니죠, 엄밀하게. 첫사랑과 관련된 사람이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화에서 이 주인공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맞는 말이에요. 디딤돌로 하지만 걸림돌로 느껴지는 장면은 네네. 이 영화의 약간 진부한 연출 때문이 아닐까. 감상주의를 그냥 감상주의로만 머물게 네, 만드는. 사실 이솜씨를 쓴 이유가 그 첫사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쌍 커플인데 그 눈을 너무 닮은 거예요, 여동생이. 네네. 그래서 자살을 했어도 지켜줄 거야. 근데 너만 사실 지킬 연출도 거야. 사실 좀 진부하다 느껴지는 게 디졸브를 확실히 비교가 되죠. 이게 눈을 닮았다. 네, 디졸브로 죽은 그 첫사랑을 디졸브 시키면서 이솜씨가 등장을 하고 네네. 키스도 하고 네. 아주 좀 개판입니다, 사실. 근데 말이 안 저는 돼요. 어디가 감상주의가 디딤돌로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코드를 하나로 잡았지. 그 장진 감독이 또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웃기려고. 자꾸 유머 코드를 넣는데 이게 부딪혀요, 감상주의랑. 그 그래서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차승원 씨는 굉장히 진지한 연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장진 씨의 어설픈 유머와 네. 이게 자꾸 그 톤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장진 씨가 연극하면서 얻은 제가 외람되게도 나쁜 버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연극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람 웃기는 거에 되게 네. 집착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뭔가 실수해서 관객을 웃겼는데 네.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의 연극은 라이브다 보니까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으면 어쨌든 반응이 긍정적인 거니까 웃음을 항상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대학로 상업극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항상 웃음을 매개로 해서 약간 심파라고 하죠. 네. 웃겼다가 결국 울리는 이런 식의 분위기 전환을 항상 시도하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나요. 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거 사실 진짜. 너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장진 씨가 또 그게 문제가 연극은 한번 해보고 수정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연을 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 빼면 되는데 영화는 그런 걸 피드백을 할 그게 없죠. 그렇죠. 이미 결과물 딱 나오고 나면 게임 끝인 상황인데 네. 자꾸 연극적인 재미를 가미하는 부분들이 있달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가장 싫었던 게 그 트랜스젠더 바에 가는 장면이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만나는 장면? 네네. 이설씨, 이엘? 네, ELC 만나는 헷갈렸어. 장면인데 네, 거기서 ELC를 기다리면서 네네. 트랜스젠더 2명이랑 착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은 위에서부터 수술을 해온 사람, 한 네네. 명은 아래서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온 사람은 당연히 얼굴 예쁘고 상반신에는 가슴 달려있고 근데 하반신은 아직 남자인 거죠. 그리고 네. 반대편은 아래에는 성형을 해가지고 여성의 성기 보지 달고 있고 네. 근데 위는 남자 배우가 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네네. 남자 배우 맞죠? 남자 배우죠. 근데 거기서 상당히 뭐랄까 저는 불쾌했어요. 불쾌한 농담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랫도리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못생긴 여잔데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트랜스젠더인 척 쪽을 살고 한다. 있다. 만져봐라. 네, 그러니까 내 성기 만져볼래? 막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막 거절하니까 술로 다리 쫙 벌리고 각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네. 굳이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잔데 그런 다리 벌리고 각을 하는 장면 왜 보여줘야 되나요? 저는 장진 씨가 뭐랄까 저는 코미디에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에게 선을 두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네. 근데 굳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고 네네. 굳이 그렇게 그렸어야 했나?
더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글쎄요, 안 좋은 인식이라기보다 그냥 여성 감독님이 비하가 예, 약간 했어요.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해가 저는. 전무하다고 사실 느껴졌고 이엘 씨 정도면 또 성형이 굉장히 잘 된 편이죠. 네네. 여기서도 이미 트랜스를 마치고 여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엘 씨는 그냥 말 그대로 예쁜 여자잖아요. 실제로도. 근데 그런 여자가 굳이 트랜스젠더 바에서 약간 스트릿걸 이런 걸로 나오나? 스트릿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뭐 스트리퍼 약간 스트리퍼? 그런 쇼걸 이런 쇼걸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더 평범하게 사는 수술을 잘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나 싶더라고요. 차승원 씨도 이제 곧 수술을 마칠 건데 그럼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트랜스젠더의 인생은 그냥 스트리퍼 정도라는 건가? 수술이 아무리 잘 돼봤자 거기서 네 거기 그 정도인가? 차승원도 수술을 끝내면 여기서 일하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게 왜 굳이 거기서 만나야만 했을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모임을 가질까? 그런 쇼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 분위기나 봐 이런 이런 어둠의 세계, 태페미. 네 너네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있지. 막 그런 이런 게 거. 걸림돌로 된 감상주의겠네요. 네. 태페미 같은 걸 보여주고자 굳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설정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정상적인 삶,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그냥 겉으로 여자같이 보여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거라는 가능성 같은 게 보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장진 감독님 실망했습니다. 좀 저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관람객 평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불쾌하시는 평이 많았어요. 근데 이 소재와 관련해서 네, 두 번째 이용철 시내21 기자 평점 5점 한 줄평 올 상반기 한국 영화의 코드는 퀴어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퀴어 소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어? 코드라고 말할 지점까지 있긴 했나? 하도 없으니까 가끔 나오면은 네네 이게 더 눈에 띄기는 해요. 실제로 한 분이 정리를 해놨는데 인스티즈에 네. 제목이 정말 혐오스러운 최근의 대한민국 퀴어 영화. 포비아 분께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넷에 남아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퀴어 영화의 약간 망라랄까? 망라를 정말. 해두셨어요. 네. 그 중에서도 하이힐과 같은 시기에 개봉한 작품들이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이송일 감독의 야간 비행, 또 김조광수, 김태용 감독의 원나잇 온리 있었고요.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명백한 바이섹슈얼을 주인공으로 삼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상반기 개봉작이었는데 하이힐이 차별되는 지점은 주로 게이를 다루는 한국 영화에서 트랜스젠더를 다뤘다는 거.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있긴 해요. 여기서 코드가 될 만큼 우선 영화들이 그만큼 코드라고 하면은 하나의 주류? 흥행 뭔가 그런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다양성 영화들이 나왔다라고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줄 평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또 이 한국 영화에서 차별적인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 차승원 씨의 캐릭터가 애매해요. 게이이면서 트랜스젠더. 근데 게이이면서 트랜스젠더라기보다 그냥 이미 안에 여자가 있는 거고 남자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냥 딱 전형적인 여성인데 아직 수술을 안 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라는 저번에도 언급했는데 아 그러네요. 네네 언급하게 됐는데 거기서 소피아를 보면서 약간 느끼게 된 건데 소피아가 트랜스젠더를 마치고 여성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보다 오히려 미용이나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도소 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소피아는 거기서 부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그냥 여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지 굳이 남자가 좋아서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남자가 좋아서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이 캐릭터는 차승원의 캐릭터는 약간 애매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여기서 궁금한 게 장진 감독이 일부러 그랬는지 그냥 LGBT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랬는지. 저는 무식했다의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같이 복합적으로 넣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인과관계로 맞춰서 그냥 무식해서 생각을 했는지. 저는 무식하다의 한 표. 저도 나온 유머 코드들을 보면은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그런 코드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장을 한 차승원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죠.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다른 가족 무리가 타게 돼요. 거기서 그 여자분 누구죠? SNL 나오는 네. 그 여자분 욕하시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정 누구 눈이 크신 네, 분. 성함을 바꾸셨는데 그분이 어쩌다 이렇게 숙이게 되면서 차승원 씨의 그 성기 부분과 이분의 엉덩이가 닿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내요. 근데 전혀 현실성 없고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넣은 거잖아요. 웃기는 거를 꼭 그런 장면으로 넣었어야 했는지. 그 웃기는 방법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굳이 여장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선 차승원의 모습을 그 꼴이 얼마나 웃긴지 봐라. 이거는 좀 조롱에 가깝지 않나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막 그 가족들이 막 이상해하고 역시 무식의 한 표. 그래서 그런 장면들 보면 저도 모르고 넣은 게 아닐까. 그 차이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예전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소피아 그 캐릭터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심지어 소피아는 부인이 이제 재혼을 네. 하려고 하죠. 그때 질투를 느껴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내 안에 여성성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거를 같이 묶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승원이 어렸을 때 사귄 남자는 또 저는 게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차승원 내면의 여성성을 이 아이가 발견해서 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네. 약간 청소년기 시절의 동성애적 경험 같은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또 그 장면에 생뚱맞게 청소년 차승원을 또 여장을 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병에 걸렸어. 기억나세요? 네. 그 장면 다음에 갑자기 그 남자애가 둘이 키스를 하더니 네네. 첫사랑 남자애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게 감상주의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저는 뭐랄까 장진 감독이 이 동성애, 이 청소년들의 동성애 그리고 그걸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로운 거 이런 기타 등등을 좀 버무리려면 제대로 좀 버무렸어야 되지 않나. 장진 감독의 약간 감독으로서의 미흡한 점 혹은 허점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이렇게 네네. 시나리오가 얼개나 이렇게 구다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말이 되게 해야지. 조금 더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고민이 고민을- 덜했다. 정말도 나름 조사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교회 장면에서 교회 장면? 네네. 그 만나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트랜스젠더계 데모? 아, 네. 네, 만났는데 창세기를 찢어버리고 태어난 우리라고. 약간 그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런 그 장면들. 그러니까 장진 감독님은 사실 영화를 얼개를 잘 만든다기보다 이 장면 찍어야지 하고 찍는 느낌도 있어요. 나 이거 명대사로 만들어야지 이런 작정을 하고 찍는 느낌이 좀 보인달까? 근데 거기서도 또 유머 코드가 나오죠. 해병대 몇 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거기는 약간 그래도 뭘 넣어놨잖아요.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아니 남자들이 군대를 해병대만 갑니까? 아니 차 밖에 그 해병대 그게 있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긴 그런 거였어요. 이 두 사람 다 그거를 여성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네, 내면의 일부러 여성성을? 더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다. 음.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좀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실망이에요. 장진 감독님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네, 세 번째 주성철 시내21 기자님 평점 6점 주셨고요. 한 줄평 예쁜 차성원에게 특급 칭찬. 예뻤어요. 차성원 씨 진짜 노력하신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몸이 좀 가늘가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근육은 진짜? 있는데 네네. 몸이 전체적으로 선이- 선이 가는 딱 근육 진짜 지방을 많이 연소시킨 몸매 있죠. 네.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여장을 해놓은 게 사실 되게 잘 어울리고 살도 더 빼신 것 같던데? 좀 근육도 빼신 것 같고 얼굴이 헬스카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승원 씨가 정말 연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느꼈던 게 하이힐 속의 이 캐릭터가 처음에 보면 좀 어색해요, 연기가. 네네. 근데 이게 차승원 씨가 톤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보면 볼수록 얘가 이런 캐릭터라 가지고 이런 톤을 유지하는구나. 그래서 혼신의 연기를 나름 하시지 않았나. 약간 말끝을 밀죠. 그래 막 이러면서 네네. 뭐 해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차승원 씨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역시 자기의 그런 남성성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저런 연기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보이지 않는 것, 여성스러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는 충분히 매력 있어. 난 섹시해. 그걸 아니까 오히려 여성적인 연기도 정말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전 거. 그냥 굉장히 그냥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기에 대한 욕심으로. 차성원 씨도 이때가 슬럼프 네. 시기죠? 네. 그러니까 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이 캐릭터에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액션 씬 말씀드렸죠. 우산 속에서, 빛 네네. 속에서. 우산만 200개 찢어졌다고. 그 액션씬 괜찮아요. 그냥 차성원 차성원 씨가 계속 테이크를 돌리셨다고. 몸이 되게 기신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액션씬 찍을 때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되게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인대요. 잘못 찍으면. 그래서 액션씬에 더 공을 들여서 그런 느낌이 없고 강렬한 느낌을 주려고 좀 더. 네,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때 차승원 슬럼프 얘기에 덧붙이자면 이 영화는 차승원 씨의 슬럼프뿐만이 아니라 장진 감독님의 슬럼프 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슬럼프 이거 극복해보자. 우리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차승원 씨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장진 감독님 실망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요? 너무 대충 만든 티가 나잖아. 사실. 어디가? 너무 하던 거 했잖아. 사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다기보다 뭔가 새로운 시도도 없고. 네, 오프닝에서도 사실 장진 스타일 편집도 그냥 그렇고 촬영도 그렇게 공들였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다비 씨가 저한테 했던 말 생각나네요. 어떤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네. 이거는 그냥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생각한 게으른 시나리오라고. 장진 씨 게으릅니다. 말 맞게. 아무튼 장진 씨, 차승원 씨는 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내가 막 차승원한테 미안해지는 연기? 미안해지는 느낌? 이 차승원 씨한테? SNS 제가 SNS 평을 좀 봤어요. 이 네네. SNS 평으로 넘어가죠. 네. 이 중에서 복길님이 말씀하시길 정말로 하이힐은 차승원이 인생의 큰 수렁에 빠져있을 때 피똥을 싸가며 연기해놓은 것을 감독과 스태프와 조연 배우들이 힘을 합쳐 조수로 만드는 영화다. 저 동감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 장면 보셨죠? 뭐시기냐? 그 여자들 퍽치게 하는 범인 잡았을 때 취조하는 장면. 네네. 그래서 어디서 여자 냄새가 맞아, 향기가 맞아. 나서 이게 차승원이 영화 초반 장면이잖아요. 영화 좀 비교적 네, 초반 장면에 형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형사로서 취조하는 장면에서 피의자가 여자만 노리는 놈인데 차승원한테 말하기를 아랫도리가 동한다? 네네 차승원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음. 향기를 맡고 벌름벌름 거리더니 어디서 여자 향기가 난다. 그래서 왜 내 아랫도리가 동치지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뻣뻣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보면서 저는 사실 추격자가 생각났거든요. 추격자에서 이제 하정우가 여자 형사 보면서 형사님 생리하시죠? 그러니까 피냄새 민감한. 근데 그때는 그게 캐릭터를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추격자 때는 괜찮았죠. 근데 이번에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고민하지 않고 어디서 봤던 장면들을 그냥 썼던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추격자에서는 나름의 그 레퍼런스랄까? 네네.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또 그게 네. 그 장면에서 오는 공포감이나 사용된 이유를 알겠는데 네. 하이힐에서는 너무 말이 안 직접적이고 되고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차승원이 직장에서는 되게 남성적인 열혈 형사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범죄자는 이 속에 숨어있는 여성을 느껴 이런 게 후졌어요. 그리고 너무 직접적인 사용이었잖아요. 네. 차승원 씨가 그리고 또 그 디테일도 하나 넣어주셨던 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음료를 마시는 디테일을 네네. 넣었잖아요. 그 장면도 장진 씨 제발 고민 좀 하고 정말 뭐랄까 이 영화는 너무 빤하다는 느낌? 너무 빤하다. 하나도 숨겨놓지 않고 은근히 드러나는 여성성을 어떻게 음료 마실 때 새끼손가락 드는 걸로 듭니까? 차승원 씨가 코미디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선생님봉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광복절 특사 유명하고요. 근데 여기서 아꼈어요. 솔직히 코미디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캐릭터를 위해서 아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캐릭터로 치고 있어요 지금. 김민교 씨 특히. 네, 김민교 씨랑 또 그 조봉래 씨
아, 조봉래 씨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얼굴이 웃기다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아니에요? 미안해요. 조봉래 씨 죄송합니다. 아니, 조봉래 그럼 씨 뭔데? 연기를 못해서. 조봉래 씨 연기 못해요. 아, 나 진짜 실망했어요. 조봉래 씨가 연기를 잘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엄청. 이름도 왠지 연기파 배우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나름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나름 반전의 키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반전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김민교 씨 자꾸 눈알 굴리시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네. 차승원이 이렇게 거의 쓰러질 듯 할 때 조봉래 씨랑 김민교 씨가 둘이 대사 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뭐라 해야 되지? 쪼있는 연극을 하고 있고 얘는 코미디를 하고 있고 뭐 하자는 건지. 장진 감독님이 연기력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시는 건지 저는 사실 이솜 씨 연기도 되게 거슬렸거든요. 나쁘진 않았어요. 이솜 씨요? 저는 이솜 씨가 연기하는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네. 그런데 목소리가 일단 영화 쪽은 아니다라는 느낌? 발성이. 네, 너무 목소리가 좀 까늘까늘하고 네네. 좀 애매했습니다. 차승원 씨, 그러니까 영화 이 전체적인 톤에 대해서 조연 분들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뭐 근데 디렉팅의 저는 문제겠죠? 연출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선 캐릭터 장미 역할이죠. 이솜 네. 씨가 맡았던 캐릭터. 장미 캐릭터도 이제 고경표라는 형사가 찾아가요, 장미를.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 이름? 네, 고경표가 말하죠. 차승원 씨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등에 문신, 장미를 비춰주죠. 네. 그런 연출. 또 그 장면에서 저 노래하러 가야 돼요. 바텐더로 일하는 이솜 씨가 감상주의 일을 잡았어요. 걸림돌로. 일을 잡았는데 그 가게에서 노래를 또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고경표가 왔을 때 그 노래를 불러요. 피아노를 치면서. 그리고 이솜 씨가 차승원 씨를 또 사랑하게 된다 이런 설정도 살짝 끼얹고 아, 나 진짜. 이 영화 좀 그렇습니다. 조경수 씨는 또 서울 한복판에서 담금을 당하죠. 조폭들한테. 누구예요? 고경표 씨요. 아, 고경표 씨. 형사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살짝 취해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칼로 막 쑤시고 가요. 이런 정도랄까? 뭐 영화에서 전 뭐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최소한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건 있어야 하지 않나? 아무튼 감독과 스태프와 조연 배우들이 힘을 합쳐 조소를 만드는 영화다. 정말 동의합니다. 오정세 씨는 어떠셨나요? 악역. 오정세 씨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근데 오정세 씨는 자신이 하던 걸 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리고 그걸 알고 감독이 특별함을 만들어 보고자 악역에 오정세 씨를 배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못 살린 것 같은 느낌? 오정세 씨도 뭔가 디렉팅을 이렇게 받은 건지 본인이 이번엔 이런 연기를 해봐야겠다 한 건지 되게 미묘하다는 느낌? 이게 약간 센 캐도 아니고 네네. 좀 유약한 캐도 아니고 어딘가 그냥 남자인데 장발에 양복도 엄청 화려한 걸 입는 게 아니라 되게 수수한데 색깔만 좀 독특한 걸 입고 연보라색 이런 거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수트를. 수트가 아니라 그거 아니었어요? 타이? 원래 그런 걸 좀 그런 색으로 입지 않았나? 깔맞춤을 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오정세 씨도 애매하다. 근데 너무 끝에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나름. 네, 오정세 씨도 죽입니다. 그래서 난 진짜 활용을 못했다,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게 차승원 씨, 조연 배우들 이렇게 적당히 나오다가 네. 이솜 씨 하나 묶어놓고 차승원 씨한테 다 죽여버릴 기회를 준 영화죠. 그래서 차승원 씨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칼도 들고 뭐 머들러도 쑤시고 근데 딱히 쾌감은 없어요. 딱 액션에. 오정세 목 지를 때 좀 약간 속도감이 있어서 그때 좀 아우 했는데 액션씬을 좀 늘리다 보니까 전 너무 쾌감도 없고 액션씬에 굳이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가장 큰 넣어야 패착 지점은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패착에는 전 조봉래 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키를 쥐고 있는데 전혀 못 살렸고 진짜 실망이에요, 조봉래 씨 진짜. 그래도 차승원 씨는 잘했습니다. 커털다운님은 차승원 나오는 포르노 같은 영화 보고 싶다? 하이힐 편집본. 이걸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몸매를 관능적으로 보여주죠. 초반부터 나오죠? 응. 초반 장면도 싫어. 싫어요? 초반 장면 차승원 씨가 나오고 오프닝 장면? 네, 조폭 가장 보스를 처치하잖아요. 되게 올드스쿨 편집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물건을 딱 던지고 샥 빠바바바바박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장면도 맞아요. 그 사우나실에서 싸다고 맞는 장면. 그런 것도 굳이 너무 약간 스타일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장진 감독님이 궁금한 게 네. 최신 영화를 보시나? 안 보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추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자기의 스타일이니까 그게. 그냥 90년대 스타일로? 근데 뭐 90년대든 언제든 솔직히 패션 스타일이란 게 자기 스타일인데 패션도 아니고 근데 하면 업데이트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대중 장르인데 나는 연출 이런 기법은 사실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아까 그런 편집이나 이런 거. 근데 그걸 적절하게 못 쓰니까 문제인 것 같아.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적절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굳이 연출 기법에 대한 공부는 아니어도 되는데 시나리오 이런 트랜스젠더를 할 거면은 좀 더 기발할 거면 진짜 발로 뛰어서 거기서 얻는 기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번 생각하던 웃긴 거 넣고 뭐 넣고 이러니까 좀 이러니까 밋밋하겠다. 좀 거기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쓰던 넣고. 연출 기법 넣으니까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나리오 상으로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도 좀 보시고 요즘 좋은 영화도 많은데 많이 보시겠죠. 안 보실 것 같은데. 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런 영화 내놓겠어요? 너무 말이 좀 그랬나? 자기가 추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약간 근데 삐끗하는. 안 되는 이유를 라디오스타에서 모른다고 했던 걸 보니까 안 봐. 안 볼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네이버 네. PRE 숫자 2 점점점점님이 액션 영화에 은근히 성소수자 접목시켜 자연스레 옹호하게 만드는 거 이건 아니지. 안타깝고 불쌍해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또 포비아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웃긴 거는 액션 영화에 성소수자를 정복시켜서 옹호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묻고 싶어. 이 영화가 과연 옹호하게 만들었어요? 또 약간 불쌍한 사람을 만든 거죠, 사실. 옹호하게 만드는 게 동정심을 줌으로써 옹호하게 만드는 느낌? 아, 불쌍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느낌의 옹호 아닐까요? 차승원을 응원하게 된다기보다는 네. 좀 불쌍하게 만들잖아요. 원하는 걸 잘 안 이루어지고 원하는 걸 하려고 해도 놀림만 당하고 굳이 이걸 제가 선택한 이유는 네네. 뭘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제발 문명 21세기 2016년입니다. 안타깝고 불쌍해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네, 뭘 아니야 그냥 네가 무식한 거야 라고 하고 싶어서 21세기죠. 네, 아직도 90년대 같습니다. 하이힐도 한국도. 그러니까 난 이게 웃겨요. 21세기인데 이게 어떻게 LGBT를 옹호하게 만드는 건지. 캐롤을 보십시오. 뭐 캐롤이 좀 더 최신 영화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다음 네이버 평이죠. 역시 GKSA 별별별별님 영화 보는 내내 찬호가 생각나서 불편했다. 차승원 씨는 훌륭한 배우지만 아들이 망친 영화. 아니 아들이 왜 나와요?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찬호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더 웃겨. 찬호가 생각이 왜 날까요? 아, 차승원이야. 제 아들 뭐 혐의 있잖아. 아, 기분 나빠.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저 사람 아빠는 뻔뻔하게 영화에 나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 보는 사람이 있나요? 영화를 맡은 배역 예를 들어서 뭔가 장애 아이를 돌보는 부모 역을 맡았는데 그 배우의 진짜 애가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더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오는.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이미 사과를 하고 끝난 문제 아닌가요? 뭐 차승원 씨가? 법적 처벌을 받았을 만한 일인데 실제 그게 혐오가 입증이 됐다면 그러니까 아들 선에서 하고 차승원 씨가 사과를 하면서 수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끝난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한효주 씨도 그렇고 네. 좀 가족들 문제가 항상 연좌제가 되죠. 공인이다 보니까 네. 솔직히 공인이다 보니까 본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본인의 사생활 이런 게 해서 비난을 받고 근데 이제 어느 선까지 책임져야 되냐. 가족이라 해도 직계가족 또 심지어 사촌 때문에 욕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촌이 사기를 쳤다. 그리고 저는 연예인이 약간 공인이라고 보는 시각에도 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제대로 된 도덕성을 좀 요구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연예인의 이런 가족사 이런 걸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연예인이니까 가족들까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거는 성인으로서 자기 뭐 몸가짐 행동 처신이나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있네요. 국회의원들한테 좀 더 관대한 거. 더 이상하죠. 잊혀져서 그런가 금방 연예인들은 많이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더 가십거리가 된다는 거죠. 더 소비하기 쉬운 대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불쌍하긴 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네이버 이 GKSA 님도 좀 병원에 가보세요.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 가족이 생각나고 이 사람 가족이 근데 저질렀을지도 많아요, 이런 모르는 범죄가 생각나고 요즘 그래요? 연좌제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찬호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댓글 보고 나서 아 맞다 이랬어요. 저도 약간 지금 이렇게 다비 씨가 준비하신 댓글 보고 한유주 씨도 뷰티 인사이드부터 헤어화까지 이번에 헤어화도 네네. 하는데 거기도 댓글 보면은 아주 난리예요. 개판이에요. 너 네 동생 어쩌고저쩌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성인이 저질렀을 일에 자기 자신이 사과하면 되지. 한유주 씨는 또 왜 한유주 씨가 피똥을 싸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게 그냥 마녀사냥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어떤 사람의 인생이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너무 지나친 결벽성을 요구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은조 답이 한 줄평으로 넘어갈까요? 네. 은조 저 6점 드리고요. 6점이나 주셨네요. 재밌게 그래도 볼만은 했어요. 응. 장진이 잘못했네. 한 줄평? 네.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전 안 내요. 저의 그게 있어요. 6점은 호의적이라고 생각해요. 5점부터는 아닌데 네, 6점은 호의가 있고 5점은 호의가 없다. 저는 호의가 있어요. 저는 호의가 좀 없습니다. 저는 5점 차승원이 욕봤다 라고 하겠습니다. 장진이 잘못했어. 차승원이 욕봤죠. 그래서 와. 어쨌든 하이힐 나름 영화적으로 독특하다기보다는 소재의 독특함 때문에 주목을 받은 영화. 그리고 정말 저는 배우 보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가 저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차승원 씨가 포스터에 있어서 봤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 차승원 씨의 인기나 역시 배우의 티켓 파워를 무시할 수 없구나. 그렇지만 34만 명. 저도 근데 이 영화가 나온다 했을 때 아무래도 궁금했었어요. 하이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차승원이 한다?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하지만 돈 내고 보러 가시진 않으셨잖아요. 케이블로 봤죠. 케이블에서 해줄 때. 네. 장진이 잘못했어요. 정말 차승원 씨가 욕받죠. 차승원 씨 정말 좋은 작품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기서 한 줄평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다음 영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영화는 또 이제 신작을 볼까 합니다. 어떤 신작? 동주. 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소개하세요? 동주. 다음 영화 동주입니다! 약간 이렇게 나 신나게 동주를 보기 싫은데 왜요? 왜? 동주 좀 보기 싫어요. 저 왜? 윤동주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팬이 아니라서. 사실 저도. 근데 왜 동주 하자 그래요? 은조 씨가 동주를 하자고 해서 제가 지금 저도 동주를 백석. 근데 백석도 뭐 지금 내가 어거지로 봐야 되잖아요. 동주를. 어떤 영화 그럼? 사실 저는 데드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동주 하죠. 귀향할까요? 귀향. 동주 할게요. 동주. 귀향 너무 힘들어. 다음 영화는 동주! 죽이 많네요. 네,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메일 평. 주소. 네, notaccinephile@gmail.com입니다. notaccinephile@gmail.com으로 동주 보신 소감, 평점, 별점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인 한 줄 평으로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 거예요. 그럼 안녕.